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우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저는 1월 9일 러시아에서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러시아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중국 국경을 폐쇄하였습니다. 그 후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다니는 비행기는 한 달에 한 번 운행하는 특별기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토요일 비행기가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비행기 탑승 48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하여야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사는 집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안에는 열이 있다고 하여 입국장 근처에서 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을 받고서 12시 30분이 되어야 자가격리하는 장소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온 격리 택시비가 10만 원이고 아내가 사용한 택시비가 9만 원, 총 19만 원의 택시비가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에 택배가 없다면 얼마나 어려울까 참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초창기 때 자가격리할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면서 먹고 재워주는 것을 갖다 정부가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 있으면서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은 구매하게 놔두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귀국하게 된 동기가 식중독 이후에 위장이 회복되지 않아서 급히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에도 한국에 회의차 참석해야 하는데 한국에 올 때 2주 자가격리를 하고 돌아가서 또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하므로 회의 참석을 포기하였습니다. 한 달을 격리해야 하므로 한국에 오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에 한 번 걸린 사람은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이분들에게는 계속 비행기 타고 다닐 때마다 2주 격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코로나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곳은 여행업과 항공기 회사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 항공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는 리스로 구입하였습니다. 운행하지 못하면 막대한 이자로 인하여 모두 파산을 당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타고 온 비행기는 150명 타는 비행기지만 겨우 25명이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없다면 항공기 회사는 망하는 것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손님이 적을 뿐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에 도착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48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으로 판정을 받아야 비행기 표를 삽니다. 만일 사놓고 양성으로 나오면 비행기 표가 환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음성으로 판정을 받고 한국에 와서도 그 모든 것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3일 이내에 해당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자가격리 2주가 끝나기 전에 이틀 전에 또 마지막 검사가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2주간 동안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러시아에서 포함해서 모두 3차례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2주간의 한국에 자가격리 기간이 없다면 여행객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2주간 자가격리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입국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한국에 입국하기 2주 전에 먼저 확진 판정을 받고 그리고 6일 이후에 한 번 더 코로나 검사를 받고 최종 48시간 전에 검사를 받으면 잠복기 기간 중에 무증상인 경우에도 코로나로 판별을 확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와서 최종 판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음성 환자이므로 2주간 격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먼저 일주 먼저 온 송고선님은 러시아 코로나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CT 촬영을 해보니 폐가 40%나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하였고 음성으로 나와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걸리면 면역력이 생기는데 어찌하여 이분은 우리와 똑같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21년 11월 안으로 미국은 백신 접종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안으로는 온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신 맞은 사람에게 면역력을 검사하여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누가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까? 면역력을 가진 사람에게 대하여 2주간 자가격리나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의 출구 전략입니다. 피검사로 코로나에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명찰이나 카드를 부여하여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것입니다. 지금은 백신을 맞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이나 안 맞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면 의심 많은 사람은 서로 나중에 맞으려고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 면역력이 생긴 분에게 한국에 2주 자가격리하는 것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항공기 회사가 살고 여행업 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코로나 정책을 정치적으로 선거용으로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유럽을 비교하여 적은 숫자라고 자랑하였지만 이것은 잘못된 비교입니다. 같은 아시아권인 대만이나 베트남, 싱가포르에 비교하여야 보면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젓가락 문화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꼭 손을 씻고 식사를 합니다. 젓가락 문화의 나라의 사람들은 음식을 직접 손으로 집어먹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 확진율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슬렘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손을 꼭 씻고 먹는데 습관적으로 간단히 씻고 식사를 합니다. 서양 인사법은 꼭 악수를 하고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끼리는 안아주는 것과 입맞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동양이 발병률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독재국가나 집단주의에 길들여진 나라가 방역에 성공한 것을 보면 확진율이 낮은 것은 독재국가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개방시키려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온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백신을 맞고 원래 상태로 빨리 회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하나로 외국에서 오는 사람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 출구 전략 중에 세계에서 모범국가가 되는 길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식중독과 이장장애만 없다면 한국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 규제가 풀리면 경제는 자연히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가 계속 좋아져서 북한이 항복하고 개방으로 나오는 것을 기도합니다. 대부분 성도가 코로나 면역력을 갖고 자유스럽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출구 전략을 잘 만들어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